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속이 답답하거나 마음이 심란할 때면 유튜브 사연 채널을 틀어놓고 스트레스를 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참 다양한 일들을 겪어오셨더라고요. 다들 존경스럽고 응원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힘든 시간을 잘 견뎌오셨으니 말이에요. 특히나 가장 마음이 쓰이고 공감이 되었던 사연들은 시댁과의 갈등 관련한 사연이었습니다. 저 역시 시댁과 우유부단한 남편 때문에 결혼 생활 3년 내내 참 힘들게 살았거든요. 네, 저는 3년이라는 짧은 결혼 생활을 마치고 화려한 싱글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는 저희 친정엄마를 모시고 둘이서 살고 있어요. 제 잘못된 선택으로 3년의 세월이 엄마와 저 두 사람 모두에게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저희 모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우선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 사연에 등장하는 저의 예전 시댁과 그리고 저희 집안 소개를 할게요. 이야기의 주된 소재가 돈과 관련된 거라서 말이죠. 시댁 식구는 남편, 저보다 4살 많은 결혼 안 한 시누이, 시어머니, 친정 식구는 저희 엄마이고요. 시댁은 자가 없이 20평대 빌라 전세 거주 중이고 남편은 중소기업 회사원, 시누이는 당시에 쇼핑몰 운영 중이었습니다. 시모는 주부였고요. 저희 친정은 친정어머니 소유 5층짜리 꼬마 빌딩을 소유 중이고 저는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시댁과 저희 친정이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거 상관없이 남편이 저와 결혼을 하였죠. 물론 처음에 저희 친정어머니나 외가족 식구들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던 건지 저는 모두가 탐탁치 않아 했던 결혼을 기어코 하고야 말았습니다. 여기서 살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너희 시어머님 원망하지 말고 여기서 잘 살아.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괜찮아. 내가 좋아서 하겠다고 한 거잖아. 됐어. 부모 마음이 그런 게 아닌 거야. 어차피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 돈 열심히 모아. 나중에 애 낳고 4, 50평대로 이사 가고 싶거든. 이 집 팔아서 보태면 훨씬 더 수월할 거야. 엄마 선물이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받아. 그래야 너희 아빠도 하늘에서 마음 편하지. 고마워, 엄마. 나 정말 잘 살게. 그 사람이랑 서로 이끌면서 잘 살아볼게. 엄마, 고마워. 아유, 얘가 징그럽게 왜 이래? 그래, 좀 잘 살아라, 응? 엄마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 알고 있지? 너만 행복하게 잘 사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그러니까 잘 살아.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친정엄마께서 30평대 새 아파트를 사주셨죠. 저 집 살 때도 얼마나 말이 많았는 줄 아세요?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왜 공동명의로 해주지 않느냐며 얼마나 따지고 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사돈, 애들 둘이 들어가서 같이 사는 거를 왜 공동명의를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뭐 집 사는 사람 마음이라지만 그래도 좀 서운해서요. 솔직히 말해서 사돈 댁에 아들 하나 데려가시는 건데 너무 야박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정말 양심도 없죠. 시어머님, 시누이 둘 다 저희 결혼할 때 해준 거 하나 없습니다. 네, 안 해줘도 돼요. 그런데 제가 괘씸하게 생각한 부분이 뭐였는 줄 아세요? 시댁이 돈이 없어서 안 해준 거 아닙니다. 딱 봐도 저희 집이 더 잘 사니까 저희 집에서 돈 많이 대주길 바란 거죠. 처음에 집 얻을 때도 자기들은 돈 없으니 알아서 하라길래 그럼 남편이랑 저랑 둘이서 대출받아서 전세를 구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빚 갚고 시작하면 평생 빚 안고 살아가야 한다. 너희 친정에 도와달라고 좀 해라. 우리가 여유가 되면 해준다만 그렇지 못하잖니. 저런 말을 했어요. 그래놓고 저희 친정엄마가 집을 구해주시니 공동명의까지 요구하는 꼴이라니. 정말 저 때 그냥 헤어졌어야 하는데 제가 당신만 해도
남편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네, 야박하다는 생각 해본 적 없는데요. 사부인 말씀대로 애들 둘이 사는 거 맞습니다만 딸 자식 하나 가진 부모 입장에선 그래도 내 자식한테 든든하게 뭐라도 하나 쥐어주고 싶어요. 지금이야 저희 아이 명의라고 해도 나중에 두 사람이 돈 모아서 새로 이사가면 거기서 두 사람이 공동 명의를 하던 그때부턴 제가 관여 안 하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 아이 이름으로 해두겠습니다. 이서방,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 이게 다 자네랑 우리 소영이 위한 거야. 천만다행히 저희 엄마 정말 할 말 잘하시고 사리분별에 뛰어난 분이셨어요. 시모가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웃으며 다 잘라내셨죠. 공동명의에 대한 것도 친정엄마가 싹을 아예 잘라버리셨어요. 시어머니라는 여자는 뭐가 그리 분한지 애꿎은 저만 노려보며 씩씩거렸죠. 그러든 말든 저 역시 엄마의 말에 동의한다. 남편도 그러자고 했다라며 시모에게 다시 한번 못을 박았죠. 그런데 시모의 저런 욕심 많은 성격과 못된 심보를 똑 닮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시누이였어요. 시누이는 저보다 4살이 많았습니다. 남편보다는 1살이 많았고요. 소영아, 혹시 너희 부서에 좀 잘생긴 사람 없어? 시어머니는 돈 욕심이 많고 시누이라는 여자는 돈 욕심에다 남자 욕심까지 많았습니다. 네? 글쎄요. 누가 있나? 아니다,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나도 이제 시집 좀 가볼까 해서. 소영아, 네가 올케가 한번 알아봐 주라. 나 너무 나이 많은 건 싫거든? 대머리는 절대 안 되고 그냥 평범하게. 알지? 그냥 딱 기본만 되면 돼. 남자가 공무원이 직업이면 평생 직장이잖아. 올케가 부서에 괜찮은 사람 있나 좀 알아봐. 알았지? 눈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참 자기 주제 파악 못하고 그저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자를 외쳐댔습니다. 그렇게 공무원만 외쳐대는 신우는 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궁금하시죠? 어떤 일을 하는지 말이에요. 신우는 대학 졸업 후에 취업 준비한답시고 서울에 올라가서 살다가 돈만 까먹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무슨 헛바람이 들었는지 갑자기 쇼핑몰을 하겠다면서 말이죠. 쇼핑몰을 아무나 하나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쇼핑몰 사업이라는 게 감각도 있어야 하고 부지런히 발품 팔아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호는 그냥 헛바람만 들어있었죠. 상품 업로드도 들쑥날쑥, 고객 응대도 자기 마음대로. 쇼핑몰이 잘 될 리가 있었겠어요? 말이 사업을 한다는 거지 그냥 백수였습니다. 자기야, 나 어머님이랑 형님이 자꾸 남자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 오빠가 어떻게 좀 잘 얘기 좀 해주라. 어? 그게 왜 어려워? 그냥 자기 부서에 결혼 안 한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짝 없는 사람들끼리 자리 한번 만들어주면 되지. 자기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이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말을 하면서 책임 회피하기 바빴죠. 저 때는 저도 시모와 신우의 압박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을 때였습니다. 두 모녀가 허구한 날 전화하며 카톡으로 소개팅 자리 좀 만들어봐라 난리를 치는데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어요. 어렵게 생각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어려운 거야. 깜짝아.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래? 당신 진짜 성격이 너무 예민한 것 같아. 됐어. 해주기 싫으면 하지 마. 예민한 게 아니지. 내가 몇 번이나 오빠한테 부탁했었지. 나 형님이랑 어머님이 자꾸 부탁하는 거 너무 난감하다고. 오늘 동사무소에 두 분이 찾아와서 계속 기웃거렸던 거 알아?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데. 우리 사무소에서 일하는 공익요원 잘생겼다 어떻다 그런 소리를 해대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아이, 그냥 장난삼아 한 얘기겠지. 장난? 그거 성희롱이야, 성희롱. 한참 어린애한테 몇 살이냐, 여자친구 있냐 물어보시는데 내가 진짜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당신 자꾸 이렇게 모른 척 하는데
한 번만 더 형님이랑 어머니 나 일하는데 오셔가지고 그러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그리고 나 형님한테 소개시켜줄 지인 없어. 형님만 눈 높은 줄 알아? 다른 사람들도 눈 높아. 전소영, 너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해? 우리 누나가 뭐 어때서, 어?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하기 싫으면 해주지 마. 제가 오죽 시달렸으면 저렇게 얘기했을까요? 신우나 시모나 그냥 똑같아요. 남편은 그냥 우유보다는 바보였고요.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일하는 곳에 와서 동료 직원들 외모 평가하고 거기서 몇 명 콕 집어서 저한테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게 그게 일반적인 건가요? 저는 시모와 신우의 그런 몰상식한 태도는 물론이고 남편의 방관하는 듯한 태도에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어쨌든 난 얘기했어. 그리고 그렇게 오빠 누나가 괜찮은 사람이면 왜 오빠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소개 안 시켜주는 건데? 어? 지난번에 형님이 지섭씨 소개시켜달라고 했다며. 그건 지섭이는 내 친구고. 보셨죠? 참네. 그렇게 자기 누나가 뭐 어떻냐고 큰 소리를 치더만 정작 자기 지인한테는 소개를 못 시켜주겠답니다. 나중에 얼굴 붉히기 싫다고요. 남편의 저런 이중적인 태도에 저는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게 하라며 네가 단돌이 잘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 입장에서 비유해주니 그제야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두 모녀의 진상짓은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예고편이었습니다. 너희 아직 점심 전이지? 나 너희 신우랑 여기 와 있다. 와서 같이 밥이나 먹자. 시모가 말하는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바로 저희 친정엄마가 건물 1층에서 운영하시는 식당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무기력하게 있는 게 싫다며 건물 1층에 백반집을 차리셨어요. 금액도 저렴했고 맛도 좋아 늘 사람이 많았죠. 시댁이 엄마 가게에서 가까운 거리였는데 그것 때문인지 시모와 신우는 꼭 하루에 한 끼는 친정엄마 가게에서 해결했습니다. 아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손맛이 좋으신지 몰라. 네, 맛있게 잘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뭐 사돈댁이 와서 음식도 맛있게 먹어주고 잘 팔아주면 저도 고마웠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모와 신우는 맛있게 먹기만 하고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먹기만 했어요. 밥값을 지불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엄마, 오늘은 돈 받아. 괜찮아. 가끔도 아니고 매일 이렇게 그냥 주면 어떡해. 받을 건 받아. 됐어.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냥 가시게 둬. 솔직히 자식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시모랑 신우가 감사하게 먹는 것도 아니었죠. 오늘은 국이 짰네, 생선이 좀 탄 것 같다는 둥 온갖 참견은 다 했으니 말입니다. 한 번은 보다 못해서 제가 돈을 받았어요. 아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어쩜 이렇게 손맛이 좋으신지 몰라. 그런데 오늘은 간이 좀 세더라고요. 주방 직원이 바뀐 거예요? 어제는 딱 간이 맞았는데. 그래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는요,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지. 그럼 이만 가볼게요. 아가, 너희는 안 가니? 네, 가야죠. 이번에도 아무렇지 않게 쓱 나가려 하길래 붙잡았죠. 어머니, 오늘 어머니랑 형님 두 분 거 12,000원 나왔어요. 이 사람이랑 제가 먹은 건 저희가 따로 계산할게요. 밥 먹은 값 내고 가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눈치를 줬지만 저는 무시하고 그 돈을 받아냈습니다. 당연히 신우와 시모 얼굴엔 당혹스러운 반, 짜증이 반 섞여 있었죠. 아니, 가족끼리 뭐 이런 걸 가지고 돈을 받고 그래. 에이, 가족이니까 이런 건 더 정확히 해야죠. 매번 받는 것도 아니고 거의 이번이 처음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에요, 형님? 엄마, 됐어. 내가 낼게. 신우라는 인간 뿔이 났는지 카드를 던지다시피 카운터에 놓더라고요. 제가 분명 손을 내밀고 있었는데 말이죠. 저도 질 수 없잖아요. 그 못된 심보 절대 받아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똑같이 했어요. 카운터에 놓인 카드를 바라보고만 있었죠. 뭐해? 카드 줬잖아.
얼른 계산해 올게. 우리 바빠. 아, 계산하라고 주신 거예요? 저는 던지시길래 실수로 지갑에서 빠진 줄 알았죠. 형님 카드는 앞쪽에 꽂아두시면 되는데. 울구락불구락 얼굴이 홍당무가 된 신우이는 자기의 화에 못 이겨 손을 꼭 쥐고는 카드를 냅다 꽂아버리고 휙 나가버렸습니다. 시모도 마찬가지였죠. 여보, 이거 카드 갖다 드려. 깜빡하셨나 보다. 아유, 정말 당신도. 누나! 카드 가져가야지!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 친정엄마 가게에 올 때 저 몰래 왔다 가더라고요. 저는 시모랑 신우이가 온 횟수를 다 파악해서 남편 카드로 계산했습니다. 너무 괘씸해서요. 남편도 그거는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엄마랑 누나가 하는 행동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았겠죠. 소영아, 이거 사장님은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유, 나 도저히 못 봐주겠어서. 왜요, 이모? 무슨 일 있었어요? 또 저희 시댁 왔다 갔어요? 먹고 가는 건 저희 남편이 달마다 결제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소영이 내가 사모님이랑 우리 먹으라고 사다 두고 가신 간식 같은 거 말이야. 그걸 그렇게 챙겨간다 글쎄. 한 번은 엄마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시는 친한 이모님이 저를 살짝 불렀죠. 시모와 신우의 만행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틈틈이 가게에 간식을 사다 두거든요. 엄마랑 이모들 드시라고 말입니다. 직원들한테 잘해야 가게가 잘 돌아간다고 항상 맛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것들을 사다 드려요. 일부러 유명한 제과점이나 당도 높은 과일만 골라서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시모랑 신우가 가게에 올 때마다 한 봉다리씩 가져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이모님께 혹시 시모랑 신우가 오면 저한테 전화 좀 달라고 하고 자리를 비웠어요. 마침 그날이 주말이라 시간이 자유로웠거든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전화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 올케! 올케가 갑자기 웬일이야? 정말 지금도 화가 치밉니다.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본 광경은 시모와 신우가 봉투 하나씩 들고 제가 사다 놓은 한라봉이며 과일 여러 가지를 봉투 한가득 담고 있는 것이었어요. 친정엄마는 저한테 그냥 두라고 눈짓을 보내셨죠. 여러분 같으면 그냥 그걸 두시겠어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시모와 신우 손에 든 봉투를 그대로 낚아챘어요. 이거 제가 가게 이모님들이랑 엄마 드시라고 가져다 놓은 건데 이걸 왜 챙기세요? 아니, 올케 왜 그렇게 화를 내? 사람 민망하게. 화를 낼 만하니까 내죠. 어머니랑 형님 가게 와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그이가 어머님 댁에도 과일 똑같이 가져다 드렸잖아요. 네, 제가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똑같이 사서 시댁에도 드렸습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건지 집에 과일을 못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욕심이 그렇게나 많은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제 말에 당황한 듯 했죠. 그러다 이내 다시 뻔뻔한 모드로 돌아오더라고요. 되레 저한테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돈어른 혼자 계시면 다 먹지도 못할 거 썩기 전에 가져가는 거 아니야. 여기 일하는 아줌마들도 일 바빠서 먹지도 못하더구먼. 그거 어머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이모님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일 마치고 드실 수도 있는 거고 다 못 드시면 나눠서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소영이 너 지금 좀 말이 심하다. 아무리 우리 엄마가 오냐오냐 해줘도 그렇지. 너 지금 사람 많은 데서 우리 도둑 취급하는 거야? 도둑 취급이 아니라요, 형님.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시댁에 안 가져다 드린 것도 아니고 저희 똑같이 사서 똑같이 나눠드리는데 왜 가게까지 오셔서 손을 대시냐고요. 신우는 제 말에 기가 찬다는 듯 손부채질을 하며 하하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랑 내가 괜히 와서 가져가? 어차피 다 못 먹고 냉장고에 며칠씩 보관해야 하는데 그럴 바엔 좋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 먹는 게 낫지. 누가 보면 우리가 올케 사온 거 다 뺏어가는 줄 알겠다. 어? 저한테 짜증을 내는 신우 옆에서 시모도 함께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뭘 얼마나 뺏어간다고 이 난리냐. 그럼 애초부터 네가 양을 적게 사왔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내뱉었죠. 어디서 어른한테 말이야. 사람을 없는 사람 만들지를 않나, 응?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과일이고 뭐고 살 때마다 시댁것 같이 안 살게요. 두 집 거 사느라 양이 많아졌던 것 같은데 저도 그럼 딱 저희 친정이랑 가게에만 갖다 놓을 만큼만 살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머니랑 형님 저희 엄마 가게 물건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예, 소영아, 너 그만해. 사돈도 그만하세요. 뭐야? 아이고. 아니 사부인이 말씀 좀 해보세요. 불편하셨어요? 저희가 오는 게? 우리는 좋은 뜻으로 와서 가게 음식도 먹어주고 한 건데 이럴 줄은 몰랐네요. 어이구 세상에. 편하진 않죠. 저희 직원들 눈도 있고 그리고 매번 오실 때마다 저한테 직원들 어떻다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는 거 듣기 좋지는 않네요. 또 자꾸 아줌마 하면서 부르시는 것도 불편해요. 사돈 처느나 사돈도 앞으로 저희 가게 오시기 불편하실 것 같으니 가게엔 오지 말아주세요. 혹시 드시고 싶은 반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는 김에 좀 더 해서 챙겨드릴게요. 역시 저희 친정엄마는 참 멋지신 것 같죠? 저와는 달리 이성적이시고 차분하십니다. 할 말 정확히 하시고요. 저희 친정엄마의 단호한 태도에 시모와 신우는 별말 하지 못한 채 그대로 퇴장했습니다. 물론 저도 시모와 신우가 나간 후 엄마한테 잔소리를 들었어요. 엄마의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엄마라 정말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한테 가족이라곤 엄마가 세상의 전부였어요. 그런 저한테 엄마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이자 포근한 보호막이었죠. 엄마는 그렇게 나의 엄마로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히 지속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치매 전조 증상인 것 같아요. 전조 증상이라는 게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서 어머님처럼 갑작스러운 쇼크로 발병되기도 하고 언어 기능이 퇴화되는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어머님의 케이스로 봤을 땐 이미 증상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도 센터 치료랑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속도를 늦출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느 날 친정엄마는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어요. 지금도 믿기지 않지만 엄마에게 치매라는 병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전조 증상이 여러 가지인데 엄마는 그중 하나인 급성 쇼크로 증상이 드러난 거였죠. 다행히 의식이 회복되었고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했어요. 하지만 의사 말대로 점점 엄마는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하진 않았지만 물건의 이름을 잘 떠올리지 못한다던가 혼자 배회하는 일도 있었죠. 평일 낮에는 센터에서 치료를 받으셨고 퇴근 후에는 제가 친정에 들러 엄마와 함께 대화도 많이 나누고 가벼운 운동을 했어요. 천만 다행히 병의 속도는 늦어졌지만 가게를 운영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죠. 예, 너희 친정어머니 가게 말이다. 잘 되던 곳인데 그냥 날리기엔 아깝고 나랑 너희 신우가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누군가의 어려움을 파고드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은 어디에나 있죠? 저희 시모랑 신우이가 딱 그랬습니다. 가게를 그냥 접기에는 그동안 쌓아둔 게 너무 아까우니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말이에요. 친정엄마는 시모와 신우에게 운영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믿어서는 아니고 당장 가게를 접으면 직원들의 일자리를 잃는 게 마음에 걸리셔서였죠. 여기 아래 사인해 주시면 돼요. 아니 굳이 뭐 가족끼리 이런 걸 해야 되나 싶다. 남도 아니고 참네. 하여간 유별나. 그래 여보, 가족끼리 하는 건데 직원 좀... 저는 계약서를 작성해서 내밀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를 지불하는 대가로 운영한다라는 내용과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힌 계약서를 말이에요. 당연히 남편 놈이랑 그 집 식구들은 뭘 이런 걸 하냐며 서운하다고 난리였죠. 하지만 할 건 정확히 해야 하니 계약서에 사인을 받아냈습니다. 당신 어디가? 엄마랑 누나가 단체 손님 있다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나도 같이 갈까? 아니야, 당신은 장모님한테 가서 챙겨드려. 혼자 계시면 안 돼. 위험해. 웬일인지 예상보다 가게를 잘 운영하는 듯 했어요.
이따금 단체 예약 때문에 가게가 바빠져 남편이 도우러 나가는 경우도 있었죠. 사실 당시만 해도 그래 뭐 별일이 있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 식구들은 사람이 안심할 틈을 주지 않더라고요. 이상하다. 내가 또 까먹은 건가? 왜 그래 엄마? 뭐 또 잊은 것 같아? 아니, 분명히 이번 달에 준다고 했는데 그래 뭐 경기가 어려우니까. 뭔데 그래? 줘봐. 내가 확인해 줄게. 매달 월 말일이 저희 엄마 통장으로 건물 월세가 들어오는 날이에요. 매번 그랬듯이 엄마는 통장을 확인하고 계셨죠. 아무래도 엄마가 본인이 앓고 있는 질환도 알고 계셨고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도 알고 계셔서인지 한참 동안 통장 내역을 확인하면서 골똘히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보다 못해서 제가 핸드폰을 건네받아 일일이 적어가며 상가별 월세 납입액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가 운영하고 있는 1층 식당 월세만 3개월이 넘게 밀려 있더라고요. 엄마, 우리 가게 월세 밀린 거 알고 있었어? 밀린 게 맞아? 아유, 나는 또 혼자 속 앓고 있었지. 내가 또 까먹어서 혹시라도 물어봤다가 실수할까 하고. 아이고, 밀린 게 맞구나. 가게가 힘든가? 보니까 3개월은 넘게 밀렸네. 왜 말을 안 했어? 내가 엄마가 못 까먹었다고 뭐라고 해? 헷갈리면 나랑 같이 정리해보면 되지. 참 속상하네. 일단은 한 달만 더 기다려보자. 원래 장사라는 게 사람 바뀌고 나면 적응되는데 시간도 필요해서 매출이 들쑥날쑥 할 거야. 저희 친정엄마는 아마 사정이 있을 거라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엄마 말씀에 동의했어요. 아무래도 사람이 바뀌면 손님들도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테니 말입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두긴 했죠. 오빠, 어머니 가게 어때? 뭐 그냥 그렇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오늘 엄마 집에 가서 보니까 어머니 가게 월세가 꽤 밀렸더라고. 한 5개월 정도? 계산해보니까 인수하시고 그 다음 달부터 계속 밀린 것 같아. 아, 엄마랑 누나가 좀 힘든가 봐. 자기한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참 어렵네. 장모님이 힘들게 키워놓으신 건데 우리가 해서 괜히 손님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면목이 없다. 남편은 사실 가게 사정이 좋지 않은 것 같다며 앓는 소리를 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친정엄마 말씀대로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동안 친정엄마와 시간을 보내느라 시댁에 인사 한번 제대로 못 갔어요. 그게 마음에 걸려 오랜만에 인사도 드리고 같이 식사라도 할 겸 큰맘 먹고 좋은 고기를 골라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네, 내일 오전에 조기축구회 팀이요? 엄마, 여기 밥 새로 해야 돼서 대기 있어요? 세상에, 가게가 잘 안 되긴요. 대기줄은 물론이고 종종 단체 예약 문의 전화가 오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말은 거짓이었어요. 혹시나 오늘만 잘 되는 걸 수도 있으니 친하게 지내던 가게 이모님한테 슬며시 물어봤어요. 소영아, 말도 마. 너무 바빠. 그런데 직원들이 죄다 그만두려고 해. 이모들이요? 왜요? 가게 잘 된다면서요. 그래, 가게는 잘 되지. 그런데 재료 준비 늘려야 한다고 출근 시간도 1시간이나 당겼지. 퇴근 시간은 늘어났지. 그런데 돈은 똑같아. 쉬는 시간도 30분으로 줄어버리고. 아휴. 가게가 어렵다던 남편의 말과 달리 가게는 문전성시로 매우 잘 되고 있었습니다. 또 두 모녀가 돈 욕심을 부려 직원들에게 업무를 과도하게 줘서 잘 있던 직원들이 가게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럼 그렇지. 내가 믿을 사람을 믿었어야지. 솔직히 남편한테 배신감이 가장 컸어요. 시모랑 신우는 그렇다 쳐도 내 남편이라는 사람이 나를 속였다는 사실에 참 씁쓸했습니다. 어머, 너 웬일이니? 마침 잘 왔다. 와서 일 좀 거들어. 아유, 갑자기 사람이 그만둬가지고 힘들어 죽겠네. 저 일하러 온 거 아니에요, 어머니. 월세 받으러 왔어요. 월세? 무슨 월세? 일단 일부터 좀 거들어. 쟤는 애가 그냥 돈돈거리고 있어. 뻔히 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시모의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신우도 마찬가지였죠.
옆에서 뻔히 다 들어놓고는 심지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했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 소리를 질러버리고 싶었지만 일단 브레이크 타임이 올 때까지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한바탕 손님이 휩쓸고 간 가게는 그제야 조용해졌어요. 너 거기 서서 계속 뭐하니? 지금 나한테 시위하는 거야? 어머니, 월세 받으러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개월이나 밀리셨어요.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저나 엄마나 좀 걱정을 덜었을 텐데 말씀도 없으시고 그동안 바쁘셔서 그러셨나 봐요? 올케 진짜 가면 갈수록 사람 기분 나쁘게 한다? 엄마랑 내가 올케한테 뭐 빚진 거 있어? 바빠 죽겠는데 내내 일 한 번 안 도와주고 그게 뭐 하는 태도야? 적반하장이죠. 자기들이 한 행동은 생각 못하고 저한테 며느리 도리를 바라더라고요. 그건 뭐야? 우리 주려고? 웬일이래 돈을 다 쓰고? 아니요. 이거 저희 엄마 갖다 드릴 거예요. 바쁘신 것 같으니까 저 월세만 받고 들어가 볼게요. 5개월치에서 400만 원이요. 현금으로 주시기 힘드실 것 같으니까 계좌이체로 오늘 6시까지 부탁드릴게요. 아니 얘, 우리가 어디 도망이라도 간대? 가게가 아직 자리가 안 잡혀서 못 낸 거 가지고 너 가족끼리 이럴 거야? 가게가 힘드신데 형님 차 바꾸실 여유는 있으셨나 봐요? 아니 차는 차고 저거 우리 할부로 산 거야. 아니 그리고 그거 월세 말이야. 그게 계산이 정확한 거야? 너희 친정엄마 정신도 오락가락 하시는데 그게 날짜가 맞는 거냐고. 진작에 알긴 했지만 정말 교양이라곤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집구석인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뇨. 다른 건 몰라도 친정엄마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건 저도 그냥 못 듣겠더라고요. 정신 오락가락 하시지 않으니까 월세 제대로 내세요. 올케, 너 진짜 말 그딴 식으로 할래? 처음에 가게 들어오실 때 계약서 쓴 거 기억하시죠? 월세 못 내시겠어요? 그럼 당장 내일부터 가게 운영해서 빠져주세요. 참네. 돈이 없다는 사람들이 신우 차 바꾸는 건 물론이고 신부랑 신우 얼굴이 아주 윤기가 좔좔 흐르더라고요. 저는 계약서를 들이밀고 얘기했습니다. 돈을 못 낸다면 가게 운영해서 빠지라고 말입니다. 아니면 차를 팔아서 갚으라고요. 시모와 신우는 제 말에 길길이 날뛰며 죽어도 못 내겠다고 했죠. 저도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당신 말이랑 다르게 가게 잘 되더라. 당신 누나 차도 바꾸고. 그런데 월세가 5개월 밀렸어. 400만 원. 어떻게 할래? 어머니랑 형님은 못 주시겠대. 소영아, 너 진짜 왜 그래? 가족끼리. 왜 그렇게 팍팍하게 굴어? 일단 가게에서 그러지 말고 나랑 집에서 얘기해. 응? 당신도 못 내겠다는 거네? 그럼 당신 차 그거 갖다 팔아. 그것도 우리 엄마가 사준 거네. 맞지? 그거 팔아서 당신 엄마가 밀린 월세 퉁친다. 소영아! 야, 차는... 소영아! 저는 시모랑 신우가 난리를 치고 남편이 저한테 전화를 해대는 걸 무시하고 그 길로 남편 차를 갖다 팔았습니다. 그 차도 저희 친정엄마가 사주신 거였어요. 사실 저희 친정엄마 돈으로 월세를 메꾼 기분이라 찜찜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당사자들이 못 내겠다는데 제가 알아서 챙겨와야죠. 그날 저녁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 자기 차가 없는 걸 알고는 길길이 날뛰며 현금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제가 차를 팔았던 중고 매장에 가서 다시 찾아오더라고요. 자, 됐지?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물건에 마음대로 손대기만 해.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어. 당신이야말로 말 똑바로 해. 나랑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얘기했다간 봐.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저희 부부는 그때부터 사실상 냉전이었습니다. 그럴만하죠. 남편 놈도 자기 나름대로 저한테 기분이 상했을 테고 그 집 식구들도 저한테 화가 났겠죠? 하지만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족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그 태도도 너무 어이가 없었고요. 그래도 그 난리를 친 덕인지 제 날짜에 딱딱 월세를 넣긴 했습니다. 엄마는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냐 물으셨지만 저는 제 행동에 후회는 없었어요. 어렸을 적 엄마가 저를 지켜주었듯이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어딨어? 엄마! 하지만 엄마를 지키기에 저는 역부족이었나 봐요. 꾸준한 치료와 운동에도 엄마의 증세는 조금씩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사라지시는 경우도 있었죠. 희한하게 몇 년 전의 일은 기억하시면서 불과 몇 달 전, 며칠 전의 일은 자꾸 잊어버리셨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 저는 일주일에 반 이상을 친정에서 생활하다시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직장에 휴직계를 내고 엄마를 돌봤죠. 그래도 엄마 건물에서 나오는 새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엄마와 함께 오랜 시간 일해오신 이모님의 전화였죠. 소영아, 아무래도 너희 시어머니 영 수상하다. 가게 말이야. 사장님이 완전히 넘겨주신 거야? 에? 아니에요, 이모. 그냥 월세만 받고 저희 대신 거기서 장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옆에 내가 가게가 자기 거라고. 자리는 직원들 싹 다 물갈이하고 그래. 어쩐지 월세가 또다시 밀려서 영 찜찜하다 했는데 시모랑 신우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더는 골머리 썩지 않고 그냥 가게를 접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전에 썼던 계약서를 챙겨 들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친정엄마를 혼자 집에 두고 갈 수 없어 함께 모시고 갔어요. 당신이 웬일이야? 장모님도 모시고 왔네? 마침 남편 놈이 주말이라고 가게에 나와 있었죠. 가게는 그날도 북적거리며 꽤 바빴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셔? 엄마 잠깐 미용실에 갔지, 누나랑. 당신 여기 좀 앉아봐. 나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좀 기다려. 장모님 식사라도 좀 챙겨드리던가. 이리 와서 앉아보라고. 바쁘다는 핑계로 저와의 대화를 피하려는 남편의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버럭 지르는 제 소리에 식당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친정엄마도 깜짝 놀라 제게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다그치셨고요. 남편 놈은 그제야 우물쭈물 자리에 와 앉았습니다.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여기 영업하는 데야. 내가 지금 소리 안 지르게 생겼어? 여기가 왜 어머니 가게야? 어머니랑 형님한테 언제 우리가 가게를 넘겼어? 그런 소리가 왜 들리는 거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와서 이래? 난 또 뭐라고. 참네. 그때 저에게 그 사실을 알려줬던 직원 이모가 제 말을 거들어줬어요. 옆에 있던 다른 이모님들도 말이죠. 아니 맞잖아요. 소영이네 시어머니가 직원들 그만두게 하고 자기네가 인수했다고 그랬잖아. 그래, 우리가 다 들었구만. 사장님이 사돈한테 가게 넘겨줬어요? 아니, 내가 언제. 이거는 나중에 내가 해야지. 상황이 대충 짐작이 가시죠? 저도 저 당시에 뒷골이 서늘한 게 퍼즐이 짜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참 우물쭈물하던 남편이 사람들의 시선에 못 이겨 그제야 말을 하더군요. 그게 소영아, 사실 당신도 바쁘고 사실상 장모님이 앞으로 가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도 장담 못하고 그리고 장모님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가 할 거니까 미리 받아둔 거야. 저 말을 듣는데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아니, 말문이 막혔다고 해야 하나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무슨 정신이었는지는 몰라요. 옆에 계시던 이모들 말씀으로는 제가 눈이 돌아서 상을 뒤엎었다고 했어요. 뭘 미리 받아? 뭘 받아? 니네 식구들 진짜 도른 거 아니니? 제정신이야? 그래서 니네 마음대로 가게를 건드렸어? 대답하라고. 가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놀란 친정엄마를 이모님들께 부탁하고 저는 이판사판 끝을 향해 달렸습니다. 분이 안 풀렸어요. 그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낸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죠. 제가 원래 경찰 공무원을 준비했던 터라 유단자 자격증도 있습니다. 남편 놈 멱살을 잡아다가 패대기를 치고 다시 한번 말해보라며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에 대해 미안함이 함께 터져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보, 소영아, 정신 차려. 이거 놓고 얘기해. 내 이름 부르지 마. 네 입에서 내 이름 한 번만 더 나왔다간 봐.
다시는 말도 못하게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어머,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안 놔? 그때 미용실에서 신우와 시모가 돌아왔고 자기 아들이 두들겨 맞고 있는 모습에 후다닥 달려왔죠.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오는지 저는 저를 잡아 끄는 두 인간을 뿌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시모와 신우는 나자빠졌죠. 당장 내일부터 가게에 얼씬도 하지 말고 나가요. 알았어요? 뭐? 이게 왜 어머니 가게예요? 우리가 언제 어머니한테 가게 주겠다고 한 적 있어요? 어머, 얘 진짜 웃기네? 올케 얘기 못 들었나 본데 사돈 어른께서 우리한테 가게 넘겨주신다고 지장까지 찍어주셨어. 얘기 못 들었어? 너 지금 실수하는 거야, 이 기집애야. 저건 또 무슨 소리인지 저희 친정엄마가 가게를 넘겨주셨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솔직히 얘기해줘야 돼. 엄마가 가게 넘겨준다고 했어? 엄마가 직접 도장 찍었어? 저는 친정엄마를 붙잡고 물어봤어요. 내가? 아니, 나는 도장 찍은 적 없는데. 어머, 사돈. 사돈이 엊그제 우리가 사돈집에 갔을 때 도장 찍어줬잖아요. 가게 넘겨준다고. 엊그제 제가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잠시 물리치료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 인간들이 그때를 틈타서 저희 집에 온 거였죠. 내가 언제요? 나는 가게 넘겨준다고 한 적 없어요. 아니, 장모님이 지장 찍어 주셨잖아요. 가게 넘겨주신다고. 장모님 돌아가시면 소영이 주는 거라고. 딱 감이 왔죠? 저것들이 우리 엄마 아픈 거 이용해서 장난을 쳤다고 말입니다. 요즘은 홈 CCTV를 핸드폰에서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저 인간들이 엄마한테 장난을 쳤더라고요. 장모님, 나중에 가게랑 건물 다 소영이 주실 거잖아요. 그거 미리 받아두려고요. 그래요, 사돈. 나중에 기억 잘 안 나시고 하면 그때 가서 또 복잡해지니까 미리 받아서 변호사 사무실이나 이런 데 맡겨두면 된대요. 나중에 위조당할 일도 없고.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이 저를 이용해서 저희 엄마한테 도장을 받아낸 거였어요. 평소에 심리 상태가 왔다 갔다 하던 상태였던 저희 친정엄마는 제 이름만 듣고 덥석 그 계약서에 서명을 한 거였죠. 당신들 진짜 미쳤구나. 이거 범죄야, 범죄.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어?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이미 너희 친정엄마가 당신 손으로 직접 지장까지 찍으셨잖아. 그럼 뭐 어떻게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해? 이미 도장 찍었다고요. 정신 차려. 저를 보며 헛웃음을 치며 이야기하는 신우를 그 자리에서 밟아버렸습니다. 누가 말릴 새도 없이 말이에요. 남편과 시모가 나서서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끝까지 신우를 향해 발길질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우리 엄마한테 너희 식구들이 한 짓 사기친 거 이거 여기 다 들어있어. 당신 진짜 미쳤어? 막말로 우리가 가게를 어떻게 하겠대? 장모님 대신해서 잘 운영하겠다는 거잖아. 장모님이라고 하지 마, 이 더러운 인간아. 내가 미쳤지. 내가 너 같은 걸 남편이라고. 그래, 가게 니네 거라고? 니네들 가게라고 우기는 이 건물이 우리 엄마 거야. 그건 생각 못하니? 얘, 너 미쳤어? 이게 정말 어디서 남편한테. 아줌마 조용히 해요. 나 아줌마랑 아들이랑 이혼할 거야. 그리고 내가 니네들 다 콩밥 먹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 알았어? 이모들, 오늘 너무 죄송해요. 일주일 정도 쉬실래요? 제가 상황 정리해서 이모들 다시 출근하실 수 있게 할게요. 아유, 그럼 소영아, 신경 쓰지 마.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우리가 다 도와줄게. 당신들 아픈 사람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어머? 뭐예요? 아줌마 진짜 일 그만두고 싶어? 우리 직원들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요, 아줌마. 소영이 너 진짜 왜 이래? 미쳤어? 내가 이름 부르지 말랬지? 니네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고 누가 이기나. 나중에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빌어도 아무 소용 없다는 것만 알아도. 야, 그리고 네 꼴 보기 싫으니까 1시간 내로 네 짐 챙겨서 나가라. 알았어? 저는 그 자리에서 가게 이모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일주일 정도 휴가 기간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물론 임금은 챙겨드리고요.
남편도 아쉬울 것 없다는 듯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당연히 신우와 시모는 악을 써대며 난리를 쳤어요. 남편 역시 저한테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러댔죠. 그러든 말든 저는 당장 짐을 빼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다 불태워버릴 거라고 말이에요. 제 기세가 거짓말 같지는 않았는지 순순히 짐을 빼갔더라고요. 저는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일단 가게 명의를 되찾아오는 게 먼저였죠. 중요 무효 소송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님의 경우 현재 치매 정도로 봤을 때 의사 무능력자 기준에 해당되세요. 그래서 진료 기록과 녹화된 CCTV 기록을 제출하면 충분히 다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천만다행히 증거가 충분했고 친정엄마의 진료 기록을 봤을 때에도 의사 무능력자에 해당돼 얼마든지 가게 명의에 대한 건을 되찾아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모 신우한테 회복소송에 대한 청구는 물론이고 해당 부분에 대해 제가 고소한다면 죄질이 무거워 최대 실형까지 진행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물론 이 소식은 남편과 그 집 식구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왜긴요. 이혼 소장과 함께 고소장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 한때 사랑했던 사이잖아. 이렇게까지 하지 말자, 소영아. 소영아, 우리 엄마랑 누나 지금 거의 죽기 직전이야. 제발 우리 식구들 좀 살려주라. 사람 구하는 셈 치고. 그렇게 제 앞에서 떵떵거리던 인간들이 자기 죽겠다며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난리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용서해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혼은 처리가 된 상태이고 남편한테서 위자료도 받아냈어요. 현재는 고소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이것도 역시 제가 승소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소송에 휘말려 회사에서도 내쫓긴 신세라고 들었습니다. 거의 길바닥에 나앉은 수준이더라고요. 그러게 마음을 곧게 써야 하는데 역시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가게 일을 물려받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기존에 직원으로 계시던 이모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별탈 없이 해내고 있어요. 친정엄마도 가게에 함께 나와 계십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회활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정말 다행히 엄마의 증세가 많이 좋아졌어요. 더 특별하지 않아도 되니 이렇게 엄마와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게 제 소원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예요. 글을 쓰는데 중간중간 예전 일이 떠올라 부들부들 떨면서 썼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쓰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게 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이 있어서겠죠?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글을 적게 된다면 그땐 오늘보다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